드디어 5월의 첫날 증시가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미증시 격언이 있는데 올해도 그럴 것인가? 아니면 해묵은 격언은 또 뒤집힐 수도 있을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도 그렇고 언론사 국제부도 그렇고 이틀치 미국 증시를 정리하느라고 상당히 분주한 새벽을 보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오늘 내용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그야말로 편집의 묘를 좀 잘 살려서 알찬 내용만 전해드려 보기로 하지요. 먼저 가장 최신 뉴스부터 보고서 내용을 쭉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링크드인의 실적 보고서 보시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실적 보고가 되겠고요. 기술주 중에 흔치 않게 이게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1334만 달러 손실이 나왔고요. 주당으로는 11센트 순손실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미국 기업 실적은 대부분 이 수정치 요걸 봐야 되죠. 수정치 기준으로 보니까 38센트의 순이익을 어쨌든 달성을 했군요. 그래서 예상을 상회한 어쨌든 실적 호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봐도 4억 7,320만 달러 나와가지고 역시 예상치를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거였는데요. 다른 기술주도 다 그렇지만 실적은 어쨌든 예상에 상회를 하더라도 가이던스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매도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링크드인도 마찬가지로 2분기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는데 월가 예상치를 상단에 놨고 하단이 이제 조금 밑에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데 또 한 번 시장은 예상치를 상회한 매출과 주당 순이익 수정치가 아닌 실적 전망을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마감 후 실적 공개했으니까 시간 외 거래를 보시면은요. 현재 4.17% 마이너스 기록 중이고요. 장중에 5% 오른 다음에 4%를 뺐으니까 차익 실현 내지는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팔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기술주들처럼 역시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고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예상치를 만족시켰지만 향후 전망이 문제가 됐던 똑같은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미국 기술주 실적을 볼 때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처럼요. 국내 관련주들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집중해보던 편인데 이제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거든요. 사람엔 HR하고 일단 업종과 이 형태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링크드인 보면은 이것도 이제 고베타주라고 해가지고 3월 중순부터 급하게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반대로 이제 사람인 HR은 계속해서 이제 꾸준한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또 정부의 일자리 대책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옥석 가리기를 만약에 인터내셔널로 본다면은 사람인 HR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계속 좋았던 거.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냐.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조와 역동조화는 지금까지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그냥 관련주다라고만 보시면 되겠고,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 중국에는 진출했지만 아직 한국에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할까요? 물론 한국 사람도 회원 가입은 가능하죠. 근데 나라 밖에 일자리를 찾을 때 쓰는 걸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인터넷 채용 관련주 기대를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 항상 보는 마감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시겠습니다. 뭔가 트레이더의 표정이 약간 좀 떨떠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관망세를 표현하려고 저런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월가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개장을 1시간 앞둔 오전 8시 30분에 나오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 반에 4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이거를 앞둔 경계감이 오늘 월가로 하여금 눈치 보기로 하루를 그냥 대충 때우는 걸로 보냈고요. 웬만하면은 내일 고용지표, 아니죠. 고용지표에 대한 리액션을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어떤 방향성이 나오든지 시장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따라가자. 이런 초심이 짙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된 자료로 한번 전해드려 봤습니다. 월가의 관망세. 그렇다면은 지난 이틀 동안에 있었던 펀더멘탈 지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단연 중요도 순에서 1순위는 바로 미국의 1분기 GDP겠죠. 미 상무부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2014년 미국의 1분기 GDP. 최근에 기업 실적이 나오고 있는 어닝 시즌인데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소비 기업 유통 주체 여기도 이제 실적을 공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수치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상치에 비해서 턱없이 너무 많이 실망을 시켰습니다. 1.2% 늘어날 걸로 봤는데 0.1%에 겨우 플러스로 턱걸이를 했고요. 그렇지만 뭐 항상 그렇듯이 자세히 뜯어보면 또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를 하기 마련인데 1분기 날씨 영향, 즉 한파와 폭설로 미국 경제활동이 지장이 이미 있었다고 누구나 예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사람들의 이 외부 활동이 제약을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도 의외로 개인 소비가 3%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GDP에서 유일한 지원군이 됐고요. 대신에 기업 고정 투자 쪽이 6.1%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수치가 더 크다 보니까 GDP가 부진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자세하게 업종별로 보시면은 지금 오바마 케어, 건보 개혁안 있잖아요. 이거의 영향으로 다른 업종 가운데서도 헬스케어의 성장이 가장 큰 폭으로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소비 3% 증가한 거에서 헬스케어를 빼면은 1.6%밖에 개인 소비가 안 늘어났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번 1분기 GDP는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런 월가의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GDP가 부진했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 수요일장은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통계 자료로 살펴보시죠. 앞에서 보셨다시피 예상치가 2.1이었는데 0.1 나왔으니까 1% 넘게 거의 2% 정도의 예상치 미달을 기록했는데 최근 15년 동안요. 미국 GDP가 예상을 1% 이상 빅미스라고 하죠. 했던 적은 딱 7번 있었대요. 근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S&P 500 지수는 플러스 0.25%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약간 부진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악재로 취급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1% 이상 예상을 벗어나고 여기에 부진한 지표로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최근에는 연준이 뭔가 대책을 세워주겠거나 해서 친시장적으로 해석이 됐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GDP 실망이 또 하나 영향을 준 게 있었죠. 바로 이것도 이제 그날 오후 2시에 FOMC 성명서가 나왔는데 이거를 읽어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 임원들도 그날이 이제 2일차 통화정책 회의였는데 아침에 당연히 이 GDP 엄청나게 실망 나온 걸 보고서 또 오후 회의를 진행하고 성명서를 이제 작성했을 테니까요. FOMC 성명서 4월분 보실까요? 일단 3월, 4월 두 달이 이제 연거푸 붙어 있는 달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은 3월 달에 이미 날씨 탓을 벗어나면서 경제 활동이 회복됐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again이나 further라는 게 붙으면서 3월보다 더 강화됐다라고 하면 약간 매파적이다. 다시 말하면 연준이 경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좋아져서 오히려 그게 금리 인상이나 뭐 긴축을 더 밀 수 있다,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봤는데 날씨 영향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도 나왔는데 3월 FOMC에서 나왔던 표현하고 아주 똑같았습니다. 대신에 그냥 아주 중립적으로 최근에 경제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날씨 탓을 벗어난 까닭이다, 이렇게 그냥 아주 담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업 고정 투자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보셨잖아요. 6.1%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GDP에서. 요게 다운됐다는 거를 갖다 붙이면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세게 얘기를 못한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GDP의 수혜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이 연준의 경기 판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중립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 판단이 업그레이드 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중립적이었다는 거는 친시장적이고 시장 입장에서 좋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테이퍼는 그대로 진행이다.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뭐 만족스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올라가는 추세에 있긴 하기 때문에 1분기 GDP 어차피 과거지사 아니겠느냐. 그래서 5월 달부터 100억 달러 추가로 테이퍼를 결정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FOMC 성명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 리서치마다 뭐 연구기관마다 그리고 투자 전문지마다 제 각각 독특한 분석을 내놓느라고 바쁜데요. 제로 헤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FOMC 성명서 분량하고 시장에 갖는 상관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번 FOMC 성명서의 이제 단어 개수가요. 지난 10월 내로 최저였었대요. 좀 늘어나다가 갑자기 팍 줄어들었잖아요. 뭐 12월에 이제 테이퍼 결정됐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좀 시장에 안도감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가 이번엔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FOMC 성명서의 단어 숫자하고 S&P 500 지수가 희한하게 동조화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 FOMC에서 역할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 자꾸 이제 완충작용을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명서 분량이 늘어나는 와중에서도 S&P 500 지수는 계속 올라갔다. 근데 이번에는 성명서 분량이 뚝 떨어져서 짧아졌는데도 S&P 500 지수가 왜 올랐느냐? 이거는 오히려 연준이 간결한 문구를 가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했다. 뭔가 견고한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분량이 줄어든 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당일날 흐름 한번 보실까요? 바로 화면 보시면은요. 이제 요때가 FOMC 성명서 나온 요 시점이거든요. 오후 2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때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화답을 했고, 장중에는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상승 마감은 FOMC 이후에 이루어졌던 수요일장 마감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중요한 게 이제 또 있는데요. 바로 오늘 밤 고용보고서를 통상 이틀 앞두고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보고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단 헤드라인 넘버상 예상치 21만 건을 넘어간 22만 건의 고용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3월 고용지표도 날씨 영향을 벗어나면서 기저효과를 등에업고 좋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4월까지도 이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시면은 생산업종이 24,000건으로 상당히 부진했지만 서비스 업종이 왕창 늘어나면서 민간 고용 증가를 지탱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래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기저효과가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가 1월이잖아요. 여기 1월이거든요, 1월. 그 다음에 여기가 2월, 3월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 연초에 날씨 탓으로 팍 줄어들었다가 진짜로 V자로 이제 기저효과가 나오긴 나오고 있다. 이제 이게 확인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시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밤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바로 그 표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월 고용보고서 이제 예상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고요. 비농업 고용 컨센서스는 21만 5천 건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그래서 전월보다 기저효과 더하기 근본적인 고용 증가가 더 커졌을 것으로. 그 다음에 실업률은 전달 대비 0.1% 하락된 6.6으로 나올 것으로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이 기저효과를 등에업고 고개를 들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한 번 더 이제 위로 뻗을 것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월가 컨센서스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실까요? 일단 이번에 월가 예상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15만 건에서 심지어 30만 건 가까이까지 본 회사도 있는데요. UBS가 최하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프리퀀시, 시티그룹, 도이치, 바클레이, 모간스탠리 쭉 보면 못해도 20만 건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리서치 보고서 자세하게 살펴보실까요? 이번 4월 고용보고서에서도 연초 날씨 탓으로 내려갔던 비농업 고용의 기저효과는 한 달 더 연장될 것이다. 하지만 강도가 3월보다는 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1만 5천 건으로 상당히 이제 중립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바로 건설업종이다. 왜냐? 3월 주택 착공, 4월 건설업 심리지수 둘 다 부진했지 않느냐. 반대로 뚜렷한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최근에 지표가 좋았던 제조업하고 유통소비 쪽을 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 뉴스 보시죠. 이틀 동안에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우크라이나 사태였었잖아요. IMF에서 구제적 금융을 준다는 얘기는 여러 번 있었는데 마침내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 보시죠. 규모로는 170억 달러 규모의 구제 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확실히 빨간물이 있긴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올해 16.2%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대요. 그래서 조금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함께 IMF에서 그 자금을 조달해서 줬는데 근데 전 이걸 딱 보고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게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역시 뭐 한국말이든 미국말이든 뭐 소련말이든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게 또 조건부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미 크림반도는 뺏겼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러시아하고 붙어있는 동쪽 지역에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만약에 또 뺏기면은 이 구제 자금은 전면 백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공짜 점심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IMF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식의 좀 이런 스탠스를 채택한 게 조금 유감스럽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돈 계속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러시아하고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오늘 우리나라 이제 개장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리 주제가 오늘 징검다리 휴일 증시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열리고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5일 동안의 갭이 뜨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할리데이 리스크가 어떻게 한국 증시에 있다고 볼지 이것도 고민인데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채 수요가 좀 몰리면서 금리는 추가로 하락해서 2.6% 초반까지 왔고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흐름 보면은 12월에 테이퍼 결정하고 나서 순간 튀어 올랐지만 그 뒤로 오른 만큼 다시 급락했고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뭐 이번 주 한 2주 동안에 미국 국채 금리는 원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자산 표시 기능이 아니라 약간의 니치 마켓 성격, 일종의 틈새 시장 비슷한 느낌이고요. 오늘 밤 고용 보고서를 앞둔 불확실성에 따라서 일단 일시적인 피난처로 파킹되어 있는 이런 자금들, 요게 과연 고용 보고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밤 고용 보고서에 대한 시장 평가는 현재 다시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이 미 증시보다는 오히려 국채 금리를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채 금리 이 박스권처럼 코스피도 요즘에 갇혀 있잖아요. 요 말씀은 좀 제가 따로 드려보겠는데요. 왜 롱숏 펀드 요즘에 생겼잖아요. 그리고 롱숏 전략이 무슨 새로운 대안인 양, 뭐 증권업계에서는 뭐 반기는 당연히 뭐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 롱숏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난 90년대 그 잃어버린 10년에 돌입하기 바로 직전에 증시에서 제일 유행했던 게 바로 이 롱숏 전략이었습니다. 그때 토픽스 지수 가지고 이제 외국계 금융사들이 계속 롱숏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롱숏 하는 동안 1년 동안 주식 다 털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반드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이 롱숏 전략이라는 게 혹시라도 이제 증시의 긴 침체를 예고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너무 뭐 반길 만한 이유는 개인들에게는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MSCI 한국지수 이틀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거래일 동안의 흐름으로 이제 제가 보는 화면에 함께 보시면요. 이틀 동안의 흐름은 딱 요만큼이니까 지난 수요일보다 약간 내려온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제 이것도 우크라이나 사태 앞에서 보신 대로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밤 고용지표, 미 국채 금리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외국인들은 오늘 굳이 한국 주식을 뭐 이렇게 급하게 채우는 것보다는 뭐 파생 시장에서의 이런 이 상황도 보면서 그렇게 해서 투심 자체를 플러스로 우상향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고요. 이제 긴 휴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일 날 다시 뵙겠네요. 그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